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현재 쓰는 말, 현재 지금 횡행하고 있는 말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다 주고 있는가. 항상 그때 그 시절에 유행이 되는 말, 잘 흔히 말하는 말은 그때 시대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지 공부가 좀 얕으면 그거야 이렇게 보지만은 좀 더 깊이 공부하게 되면은, 자, 근데 서양 영어가 됐던 중국어가 됐던 한문이 됐던 우리말이 됐던 다 그 말에는 다 그 뜻을, 그때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시기에 접해져 있느냐.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그런 시대가 온다. 가을 시대가 온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런 가을 시대가 온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말 속에서 어떤 말이 횡행하고 있느냐. 그냥, 그래. 그때가 올 거야.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 그래.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근데 우주의 여름에는 번창했다가 가을엔 인종시를 추리는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새 텔레비 드라마 같은 걸 안 보지만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 요새 신명계 귀신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다 귀신 얘기하면 흰 옷 입고 머리 늘어뜨리고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나와요. 보통 사람하고 모습과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되죠. 단지 그네들은 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흐트러 놓거나 조종해가지고 귀신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런 것이 요새 드라마상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인식하고 어떤 순간에 그 글을 쓸 때 어떤 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걸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신명이 들어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단지 육체가 이렇게 육신이 입을 나불나불 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 정신 속에 어떤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지금 육신만 있으면 그건 시체죠. 시체는 말도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잖아요. 근데 신이 들어가면서 영혼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혼과 백이 몸속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죽는다는 얘기 뭡니까? 이 육신이 끝났다는 얘기, 육신이 다 쓰고 혼백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백은 죽느냐? 시간이 되면 죽겠죠. 없어지겠죠. 근데 육신의 몸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되겠죠. 지속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시간이 오느냐. 바로 혼백이 정리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여기에 지금 시간을 말이 나오는 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우리가 흔히 백신 하면은 우리말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죠. VACCIN이 이게 백신이죠. 그런데 백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백신 흰백자에 매울 신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도 이게 우리말로 해가지고 풀어보면 그냥 그 시대 상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백자가 흰백자, 신자가 매울 신자. 자, 흰 색깔은 뭘 말하죠?
바로 가을을 말하죠. 매운맛. 자, 신라면 할 때 그게 매울신이에요. 그게 매울신이거든요. 신라면 할 때 그 매울신, 맵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요? 금기운, 가을 기운을 나타내요. 백신이 가을이 온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백신을 왜 사람들이 병을 뿌려놓고 백신을 맞으라고 종용을 하는 거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병을 뿌리고 백신을 맞으라고 적용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가을 세상에 넘어갈 수 없는 종자들이에요. 자, 그런 종자들은 항상 물귀신, 물고기가 아니죠. 물귀신 같은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나만 넘어가지 않고 너도 같이 넘어가지 말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백신을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른 나라에는 백신이 많이 되고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접종률이 떨어지죠. 그건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걸 중국 에이즈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거 해가지고 그게 효용성 때문에 못 믿겠다, 못 받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늦춰주고 또 화이자가 와서 또 맞다. 그것도 굉장히 소량의 사람들은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백신을 나쁜 걸 들어와가지고 중국제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불신을 만들어가지고 안 받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벌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 망할 때가 되면은 망해야지 또 새로운 기운이 나타나면서 이제 전 세상을 아우르는 이제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하는 일도 다 그런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종교 장사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네 하고. 전에 한번 같이 이제 농담을 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다. 그때 20년 전이죠. 야, 이거 가지고 종교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장사가 되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걸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정확하게 학문을 문자로 정확히 바로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제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바르게 깨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임무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하는 것들은 그건 죄악이죠. 그건 욕심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고대 문자를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틀 동안 한 5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하니까 5시간 수업을 하면서 한 2페이지, 3페이지 이상을 못 나갑니다. 왜? 문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문자 속에는 우리 현재 인류 역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상태, 그 담겨 있으면서 또 우리 말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유적으로 말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못 보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방송을 하겠다 맨날 두세 시간 해도 시간이 안 됩니다. 단지 여기서는 그런 것이 있다.
고대 문자가 있고 그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우리 자신의 근본 정신, 근본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고 새롭게 인식하는 그 즉시 어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기운이냐? 가을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몸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게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저 이제 요새 우리 성사 몸이 전에 했던 거 계속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거니까 예전에 다시 올린 거니까 댓글은 안 달리겠지 해가지고 하는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은 한 번 보고 보통 이거 보는 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전혀 이때까지 우리 그 학교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는 이 내용은 그것은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죠. 왜? 그렇게 문자학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건 돈벌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사실 어학이 어떤 기본이 안 되면 어학도 그냥 단순히 대화 나누고 몇 가지 뭐 동화책 보고 뭐 소설책 보고 이 정도가 아니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학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학에 좀 젬병이에요. 어학에 별 소질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하게 되더라고요. 미친 듯이 하게 돼가지고 또 영어로서 밥 벌어 먹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중국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고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된 연유도 참 이상하다. 난 전혀 어학적으로 이게 머리가 발달한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이건 누군가가 이끌어줘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여튼 반만년 문자 공부를 거의 한 20몇 년이죠. 20몇 년을 하고 20몇 년 하기 전에 중국어를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 뒷받침 됐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우리는 자꾸만 깨져야 돼요. 깨지고 또 깨지고 완전 깨져서 세상을 이 우주를 담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면 뭐냐? 자, 우리는 이런 노래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88올림픽 노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벽이 무슨 벽이냐? 바로 선천과 후천, 여름과 가을을 넘어가는 벽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대륙에서 반도로 넘어와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과는 전혀 딴판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흔히 당군을 빠는 아이들은 하는 얘기가 특히 신채호 같은 경우는 신라가 통일한 것은 만국 통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미친놈이죠. 자, 우리 보세요. 환단고기를 보면 신라 봉기는 없어요. 고구려 봉기는 있어요. 대진국도 있어요. 근데 신라에 대해 이야기한 건 없어요. 자,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고자는 바로 고신시에 고씨가 오기 때문에 황제족이에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고구려는
중국 황제족의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려 빨고 물론 이제 그 동부 삼성 있는 그쪽에는 고조선이 망하면서 이게 간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죠. 근데 나라의 기틀을 만들지 않고 거기 너무나 추우니까 이동을 많이 했죠. 이동하니까 국가적 형태로 발전을 못했죠. 그 사람들이 고조선 유민들이에요. 그렇죠? 영유 병조, 마한, 진한, 편한.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지배계층은 황제족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부여씨는, 염제 신호시족이지만은, 고씨는 황제족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죠. 그때는 사국시대예요. 당나라는 염제 신호시족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가 합쳐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세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같은 족속을 같은 뿌리를 끌어들여와서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말로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몰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내는 땅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점령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우리 영역권을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영역권을 두고 통치할 곳은 이 한반도가 아니고 전 세계예요. 전 세계고 중국 땅, 중국 대륙, 동아시아 대륙 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넓게 갖고 오히려 그렇게 갖는 게 앞으로 우리가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를 관할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역사를 보는 것이 그것을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지금 제가 2년 동안 제국 위까지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 서호 김천시, 전후 고양시, 대화주시, 뉴주 할머니도 했지만은 그 세 분 왕만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여타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제국이 들어갈 겁니다. 제국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국도 들어가면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제국을 할 때는 금문신구에 나오는 내용도 조금 이제 곁들어 가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강의록 자체도 금문신구 토대로 한 이야기지만 그 선생님 감정이 좀 들어간 이야기도 있기에 더 그 감정이 왜 들어가냐, 그런 생각이 왜 들어갔는가를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그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죠. 근데 형들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있을 때, 그때는 국민교육 현장을 다 애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따라하는 거에서 그냥 애워버렸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되살려 안으로 자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 사명이 지금 봐서 우리 역사적 사명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시절이었으니까, 헐벗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잘 살게 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그래, 그 아주 번영된 나라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깊게 넓게 하면 할수록 전 세계가 다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포괄할 수 있다는, 포괄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역사적 사명은 전 세계 사람들을, 전 세계 인민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황예시에 나오는 흰옷 무리들이 바로 백이민족, 바로 우리가 아닌가. 백이가 왜 백입니까? 흰옷 입었다고 백이가 아니고 가을 세상을 담당할 수 있는
강할 세상 넘어갈 수 있게 그 일을 집행하는 무리들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거의 한 40년 넘게 수행을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느낄 때마다 이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게 틀리고 또 보여지는 게 틀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행을 하도 가만히 앉아서 수행만 해도 되는, 그런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려요. 몸과 마음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그렇게 해본 것도, 과연 몸을 어떻게 기혈을 돌리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이 아프면 공부를 못 해요. 근데 몸이 아픈 거에서 이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어떤 현대의학적, 그러니까 병원에 의존하다 보면 병이 더 커집니다.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을 하려고 내 몸에서 기혈을 조절시켜가지고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없죠.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아픈 사람이 오셨을 때 그분을 물론 이제 그분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했을 때 치료할 때 여기는 무슨 부분이다, 여기는 어디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서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해줘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하나 그냥 그 사람도 깨우치면서 몸이 되어지는 과정. 그러면 알게 되면, 몸에 대해서 자신이 알게 되면 몸이 안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움직임 그 자체도 어떻게 움직이는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아마도 제가 관찰력이 좀 남보다 뛰어난 건 조금 세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를 봐도 더 명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제목은 참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 되고 그게 뭐지? 하는데 이거 보면은 제 말을 들으면 그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늘상 얘기했죠. 2조 때 마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원한이 풀기 위해서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오면 전 세계 원한 맺힌 원원들이 다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종이 많아요. 그 원이 맺혀 죽은 귀신이 달라붙을 때 그 맺힌 원한, 김정은, 김일성 봐봐요. 김정은 얼마나 독합니까? 문재인 봐봐요. 얼마나 독해요. 그런 독종들이 다 붙어서 이 한반도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너무 너무나 한이 맺히면 독종이 됩니다. 그렇게 한에 찌들려 살아왔던 그 원혼들이 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독종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렇게 정신을 바로 차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체가 음연관계예요.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또 나오고. 자, 근데 사람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은 제외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야지 발전을 하죠. 근데 그 아주 나쁜 놈은 한 5%도 안 돼요. 아주 좋은 놈도 5%도 안 돼요. 그 중간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냐에 따라가지고 그 자체가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별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와서 원을 푼 거죠. 제가 이제 이 국민교육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국민교육 현장은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김영삼 때부터 없어졌죠. 이 얘네들은, 좌빨 애들은 원한이 많이 맺혀 죽은 원혼들이 자손들은 역사적 사명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사는 과정에 자기 원한만 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을 푸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다치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왜 앞에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앞에 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백신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명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은 하늘이 중국을 멸절시키기 위해 쓴 미끼이고 추구이다. 자, 우리 북한은 중국의 입술이죠. 입술에 해당되죠. 만약 입술이 흔들리면 이가 다 몽땅 빠지죠. 그러니까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면은 중국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뭐 김정일 때만 해도 자 육자회담 하루에 한다고 해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안전했고 북한도 안전했죠.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서 트럼프와 김정은과 직접 대면하게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뽀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을 뽀개기 위해서 쓴 미끼다. 미끼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추구예요. 추구. 자,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강의할 때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묻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설명. 그런데 한자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일반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추구라는 것이 뭘 추구한다가 아니고 옛날 중국에서 제사 때 쓰는 물건인데 제사 끝나면 버림으로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그 일이 끝나면 내버리는 물건을 비유하는 말로써 여물과 개를 뜻하.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을 그렇게 원원이 아니 문재인뿐만 아니라 좌빨들을 그냥 그 원한을 풀고 그냥 버리는 그런 대상들인데 문재인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을 꼼짝하게 해가지고 북한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뭐 총격전이 났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시나리오대로 보면은 북한의 전란이 조만간에 터집니다. 거기서 터지면은 야 통일이 얼마 남았다 그것보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자 북한에 그래 터지면 중국이 굉장히 어떤 위협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중국군이 많이 군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쪽에 신경을 못 쓴다라는 어떤 유튜브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북한을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또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부산 앞바다에 미군 무기와 병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는 친중파와 친미파가 서로 큰 충돌이 나겠죠. 그러면서 전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전란을 멈추기 위해서 또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좀 없애기 하니까 줄이기 위해 가지고 민주화 시위를 그냥 차단시키기 위해서 병을 뿌리는 방법으로 역시 군산에다 병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너무 급하다 모르게 뿌리다 보니까 너무 센 걸 뿌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는 병은 총으로, 무기로 그거 가지고 오는 게 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그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6년 전 코로나 등 생물 무기로 3차 대전 준비, 미 국무부 문건 폭로. 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놈들은 자 어떤 무기로도 미국의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중국 놈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좋은 걸 받은 건 내 거. 이건 내 거야. 항상 반만년 년 전부터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기 것은 없는데 그것은 내 거야.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핍박하면서 그리고 조공바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족속들이 바로 중국 족속, 황제족들이죠. 중국 화족들. 이 생리가 그렇습니다. 자, 물론 화족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중국 땅에 염제 신노시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화족에 손을 뻗쳐가지고 그 눈길에 벗어나지 않게 한 염제 신노시족도 상당히 많았죠. 그 대표적인 게 공자고 공구고 사마천이 그랬죠. 그래서 성씨를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이런 짓거리를 벌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벌이는데 자꾸만 이제 지금 몰릴 대로 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쓰는 게 중국 놈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중국의 그 심성에는 파괴, 사랑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현실에 이만 되면 다 내 거고 내 편이고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전혀 다시 써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시 고쳐 쓰지 못해요. 한번 형성된 성격 자체는 죽어야지 바뀌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죽어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항상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누그러뜨리려면 항상 시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기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파 본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아픈 과정에서도 근데 몸이 안 아프고 몸이 튼튼한 상태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죠. 아주. 자, 앞으로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보였듯이 그보다 더 센 게 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나중에 다른 병이 돌 때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이 백신이 어떤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백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차 대전은 병으로 판을 가르기에 고로 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자가 천하대권을 차지하게 된다.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몸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 여기서 오시면 더 좋지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거리상,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오지 못하면 제 방송을 많이 보세요. 그냥 틀어놔도 돼요. 그 기운만 받아도 나중에 사람들이 막 쓰러져 넘어갈 때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하는데 또 모르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또 와서 어떻게 되어질지는 그때는 가봐야지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부터요. 자, 레드딕함에서 자크 아틸라는 유대인 프리메이슨의 빌더비그 그 회원이다. 자, 이 사람이 쓴 말을 보니까 이제 백신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미래는 인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60 내지 65세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불필요하게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노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뭐냐? 노인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약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 판단, 누가 쓸모없고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악마들이. 악령들이. 악마가 뭐랍니까? 서로 등을 돌린 인간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딱 중국 놈들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숫자가 너무 많으며 무엇보다도 멍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안락사. 안락사는 모든 경우에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고려자가 시킨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형할 수 있는 캠프를 건설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믿게 함으로써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 자, 이번 문재인이 백신이 최고의 효도라고 어버이날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백신을 맞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는 그 신종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최대의 효도였구나 하는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숨어 있구나 하면 이 말 자체가 어버이날 메시지를 최고의 효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 보내드리는 거죠. 인구 과잉 그리고 대부분 쓸모없는 인간들은 경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사회적으로는 인간 기계가 서서히 악화되는 것보다 갑작스런 전기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능을 일일이 테스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아서 백신 접종에 걸려든다. 그러니까 백신 만드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 사리 분별이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일이죠. 정경은 어버이날에 예방접종 예약을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또 썼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경제 위기든 아니든 간에 노약자와 비만자 등 특정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을 찾거나 유발할 것이다. 나약한 자들은 그것에 굴복할 것이고 두려움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은 정부의 언론이 주장을 믿고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백신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해결책이 될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보들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알아서 처리가 된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죽게 된다. 이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게 바로 죄란 말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알면은 죄에 안 걸리죠. 스스로 죽는 자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에 이런 걸 좀 알아. 지금 세태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지난 4월 13일이죠. 한 달 전이죠. 남양 유업은 토르넬 걸리어로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들어있는 특정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특히 김치, 물김치, 그것도 김치니까, 또 발효식품,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좀 젓갈 같은 거,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남양유업을 식약처가 허위 광고라고 고발해서, 자, 식약처가 뭔데 이것을 어떤 박사들,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그것이 허위 광고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약처에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단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고발해서 경찰이 4월 30일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말들이 있으면 경찰이 나설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연구진들이 상세히 연구해 그 타당성 조사에 말다갈 터인데 정권이 개인 경찰이 먼저 나선다는 것에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응 하는 것보다 항상 의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를 딱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분명히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엇인가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병을 퍼뜨리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백신을 맞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적이겠든가. 제가 나중에 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물론 지방 소도시는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면서까지 데려가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는데 과연 단순한 예방접종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도 하는 것은 인구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백신을 마구 접종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매일같이 오늘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문자가 뜨는데 그것도 방역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단지 코로나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떠드는 것이 아닌가도 보여진다. 이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라 병 주고 그 병 치료한다고 떠들면서 그냥 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종용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자, 이걸 보니까, 이런 사람을 보니까 1969년과 1979년에 크메르죠. 그때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그때 그때는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사이니까 여러 가지 외신들을 볼 수 있는 사진만 봤죠. 그때 보면은 사람 해골을 쌓아놓고 죽인 거. 그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인구를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농경 유토피아 건설을 내세운 크메르 주의를 표방하면서 170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여튼 지금은 악한 영들이 천하를 뒤엎고 있기에 이런 악년들이 꼼수에 걸려들이지 않아야 한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이제 마귀가 터졌기 때문에 악년이 나와서 온 천지에 다 뒤덮고 있습니다. 제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휩쓸려 버리니까 명확히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써 백신할 때 우리 딱 떠오르는 것이 흰백자, 매울 신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매운 것도 바르고 서방을 말하고 가을 금기운을 말합니다. 이제 가을 세상이 오기 때문에 가을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가지고 사방 전체가 떠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신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민족은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쓰는 우리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가 막힌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고 이해해야지 이제 백신의 꼼수에 놀아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고조선 역사 문자학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국 고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신씨는 제정옥 고양시의 딸, 애의 장가온 사이로 제정옥이 전욱이죠. 또한 그에게 큰 외삼촌인 백구, 이명 백구는 이제 이제 삼촌 구자, 큰아버지 백제 해가지고 큰 외삼촌을 백구라고 합니다. 또한 큰 장인이다. 따라서 고신씨 어머니는 고양시 누이 동생 중 한 사람이고 그 실적인 행렬은 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같은 형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글자의 책에 따라서 연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 2대2 결혼하니까 이 자체를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연구하지 알기 힘들다. 앞으로 연구는 오제 시대에 관한 연구, 이제 고조선 시대죠. 일반적인 문헌 기록과 현재 남아있는 청동이 명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헌적인 기록,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국 그 당시의 역사적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중국어로 돼 있고 기껏해야 우리가 전체 중국 통사는 해석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중국 역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알 수가 있죠. 청동기 명관과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오제시대가 왜 고조선 및 고환시대였는가를 더 깊이 있게 해석해내야 한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일반 학계의 한계에 가장 많이 읽힌 법문란이 중국 통사 및 하자전이 주편한 중국 통사 고대 자료가 있는데 두 책은 과거 문헌주의에 의한 연구로서 한 번쯤 읽어서 참고할 만하다. 중국 통사는 아마 해석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통사 고대 자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요새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자학에는 모두 자기 류의 일갈에 이른 분들이 많이 있으나 청동기 명문가 사마공이 사기 오제봉기의 사마천이죠. 와를 비교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왜? 문자학 연구는 송대 때부터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송대 때부터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근데 청동기 그럼 그냥 문헌으로 정해지는, 그러니까 정해진 글자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때를 부계제도로 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 엉망진창이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쯤에 해석같이 나타나서 고군분투하시다가 94년 6월 11일에 작관 낙비의 선생에 이르러 과거 사천에 이루었던 수건을 풀게 되었다. 자, 이분의 쓴 저서는 근문신고, 중국 고대사의 시경신해와 고사와 변론. 자, 요 색은 중국 고대사의 실론입니다. 고대사의 실론인데 중국 상고사의 실론도 있고 중국 고대사가 있고 요 세 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이거 다 받고 몇 번씩 받고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요 강의실에서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문신고는 지금 한 3권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은 전적집 안 했고 화폐집, 인물집, 화폐집, 병명집 를 3개는 이제 했죠. 그러니까 5권 중에서 그러니까 6권이죠. 중국 상고사의 실론까지 이야기하면은 보고 이제 요것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이제 상고사의 실론하고 시경 신해와 고사 실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근문신고 및 상고사의 실론이고 좌전 비준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으나 지금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뵌 지도 오래됐고 이 책이 지금 되었는지 그 낙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만들어지 아직 편집된 책의 아니니까 모르죠. 아직도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풀이한 기본 서적이라고 한다. 기타 연구 논문도 장차 묶어서 모두 책으로 발간되겠지만 앞으로 고대사 특히 고안 이전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하는 방송 강의는 락학을 바탕으로 한국학 처지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연구이며 그 연구에 첫 발을 내디신 손남자 선생님 강의를 위주로 강의를 전개하면서 느끼는 점은 워낙 한국 상식이 없는 이야기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말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해서 귀신 씨나라 까먹이는 얘기라고 모르면은 그렇게 들려요.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야, 이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종교가 펼쳐나와지고 세계 현대 문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 연관성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를 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통하려면 유불선 기독교에 통해야지 여기 제대로 보입니다. 쓰지할 때문에 환단공인 오늘내 봐야 외국에서 고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병신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다행이다. 전에 몇 년 전에 1, 2년 전인가 저 당군 파는 애들이 외국 어디 가가지고 주장하는데 그는 눈도 그냥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병신이죠. 환단곡에서
운운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우습습니다. 과거 공명일에 줄기세가 추정해왔던 만이하라설이 낙하기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를 들어 만이하라는 뭡니까? 만이하라는 만이가 하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가 무섭다는 얘기죠. 이것은 혁사 만화에 대한 대칭으로 공자가 만든 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다 얘기했죠. 낙하기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한대인이 오제 시대라고 소비했던 것이 락김 토론. 내가 그렇게 썼네요. 낙빈 선생님, 김재섭 소남자 선생님 이야기 토론에 의해서 한국에서 찾고 있는 고조선 및 고환 시대라는 사실이 역사 발전 체계와 문자 발전 체계에서 복원되었다. 자, 항상 정확하게 역사를 보려면 문자 발전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문과에서는 시경과 초서를 반드시 공부하게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죠. 이 시경도 보려면 그때 시대 상황이 모계 사회였고 고조 시대의 어떤 사회적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 그 말들이, 자, 그래서 시경언에 아까 그 낙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그때 언어가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란 말이 그냥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냥 그렇겠지? 하고 나서 그럴 거야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이는 고조선이나 고환이 역사 이시 체계에서 부정된 지 실로 4천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강에서 말하는 주장 제국 고신씨가 고조선이 제4대 천재라는 말도 락김 토론회에서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임을 그대로 드러난다. 물론 상고사기에서 노라 고구려 및 고신씨 후손이므로 성을 고시라고 한다. 이게 맞아요. 고신씨 후손. 그러니까 이 고자는 그 고양시 전후 고양시의 딸들에게 고라는 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씨는 그 남편인 황제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씨는 황제족이 되죠. 진서의 제기에 나타남. 이러한 뇌천공이 김부식이죠. 견해는 앞에서 이미 학습한 같이 고양시에 대한 오기이다. 진서 대기 사신이 열구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 자, 모용우는 자가 좌우이고 모용보의 양자이다. 친아버지 고환은 구려의 한갈래로 스스로 이르기를 고양시 후예이므로 고를 시로하였다. 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뇌천공 자신이 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신씨 아버지인 고양시 후예라는 것을 인용한 말이었다. 자, 그 당시엔 자자, 아들이 사회를 말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은 고구려 봉기 17년 3일 소물주에도 나와 있다. 따라서 뇌천공이 역사 기술은 상당히 사실 기술 고조와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요 내용은 근문신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쓰다가 이제 근문신고에 있는 내용도 아마 보면서 여기 고자가 보이지 않는 게 네모 안에 그 쓰여진 게 그 탑같이 쓰인 게 바로 고자입니다. 고자 구부개조인데 새겨진 표시 지친이 근문은 모두 8자로 다음과 같다. 첫 글자를 예전에 아향령이 고라고 해석했으나 실제로 고는 족칭으로 고양시에 이어 나온 족성이다. 고양시, 그 고양시는 앞에 가운데 이 네모 가운데 이거는 십자가 같이 생긴 거는 그게 바로 개자입니다. 개자고 그 앞에 가운데 있는 건 바로 그 고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옆에 뭐 십자가 같이 생긴 거 그게 이제 개로 읽는, 자, 요 개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후 고양시 아드님들이 전부 개자 대부일개, 중부일개, 부일개 이렇게 개체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엄마가
개씨 집안이라는 겁니다. 개. 그래서 여기서 개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개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씨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집이란 말도 그렇다 보면 굉장히 존귀한 말인데, 머섬이란 말도 그렇고, 그런데 개집이라고 머섬이란 말이 조선시대에 와서 굉장히 폄하돼가지고 아주 하층민에 칭하는 이름이 됐죠. 하여튼 조선은, 이조는 하여튼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역사 의식마저 완전 싹쓸이 뭉개 틀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문제라고 똑같아요. 내부 동요로 모계가 고양시 딸이 된다는 자증이다. 모계가 고양시 딸이에요. 왜냐하면 모계의 딸이 나 이것을 성을 삼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글자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다. 둘째, 여기 이제 네모요. 는 부채자로 괴짝이 사연짝인데, 이게 추구라고 할 때, 주구라고 할 때 주의 원시 상형체로 이 글자는 또 주와 동사로도 된다. 아형이 아로, 이전에 론했음. 변음으로 개라고 읽으며 괴의 음원과 뜻이 원천에서 온다. 소리이고 뜻이죠. 이 의자는 소리, 뜻이고 이 음은 소리죠. 아를 해석하여 한화의 추야라고 했는데 이거 추할 추자죠. 실제로 이는 고음이고 옛날 추, 저, 준 당연히 동성이다. 제요 접해변의 상생에 논하기로 함. 자, 변음으로는 개로 읽고 귀와 통하고 다시 펼쳐서 다시 넓게 펼쳐서 규방에 그래서 규수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은 바로 어디에 이 말이 유래가 됐냐면은 고조선 시대와 바로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언학적으로 바로 4,500년 전, 반만 전의 역사와 바로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환단공기를 빨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환단공기 빠는 애들은 뭘 얘기하냐. 역사와 유물과 유적으로 확인되지 못하지만 그 정신사적 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군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친놈들이죠. 이다여 두자 나눠졌다. 근문식으로 제곱해. 요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고구려가 고신시 후에서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역사 권위신 두 개의 이병도 박사는, 근데 이병도 박사를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누가? 제야학계에서 당군 빠는 애들이. 그러나 그 1960년대에 나온 한국학이라는 한 20권짜리인데 그걸 이병도 박사가 쓴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써놓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허상이나 환상에 쌓이면은 진짜로 못 봐요. 진서대기까지 주석을 밝히고 그 선조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았으나 같은 책에서 열전 김유신 전 조회는 김유신 옥경입니다. 그 12대조 수로는 근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후한 건부 18년 무인 구지봉에 올라가 가락이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했으며 그 뒤에 김부국으로 고쳤다. 그 자손이 긴광국이죠. 서로 계승하여 구대선 구해에 이르렀으며 구해를 구차림이라고 하는데 유신에게 증조가 된다. 신라인들이 자칭 소김철씨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고 하였으며 유신 비문에도 헌원이 후예요 소의 륜이라 하였으니 그러면 남가의 시조 수로도 신라와 동성이 되는 것이다. 는 이병도 선생의 주석이다. 주석이에요. 자, 이때는 외손을 내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 자세는 이렇게 가계 연호를 중국이 전설적 인물에 붙이는 것은 다른 나라도 허다하지만 일종의 모화 사상에 나온 것이라겠다. 물론 이러한 뇌충공이 전기도 문무왕 비문을 보지 못하고 엮었던 것이고, 왜? 그때는 발견이 안 됐을까? 문무왕 비문이 언제 발견됐습니까? 1970년대 초 경주 어디 집에 빨래판을 쓰고 있는 것을 이것이 좀 희한해가지고 봤는데 그것이 바로 문무대왕 비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뇌초공은 그것을 못 봤죠. 황제와 소호설은 춘추 시대 이후의 전설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지만 두개의 공과 같이 국수주의 내지는 반도주의 처지에서 강한 이하 분리주의 개념에서 쓴 것은 아니다. 고구려 인은 고양시 후에서도 무관하고 신라인은 소시나 헌원시 후에면 잘못되고 모화 사상이라는 것이 편견이다. 신라인이나 가락인 또한 소시나 헌원시 외손,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쪽이죠. 엄마 쪽이죠. 그렇게 기술했을 뿐이다. 역사를 북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목권시대의 개념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또한 병이다. 어찌 사람이 씨만 가지고 있는 남자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성격은요, 그 성에 따라서, 씨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씨의 특징, 금 씨의 특징, 이 씨의 특징, 어떤 이런 그 특징이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씨를 받아서 태어나게 할 여자인 어머니 쪽도 아버지 쪽과 같은 권리가 있지 않은가. 특히 고전 시대가 목권 시대의 모계 사회였으므로 그러한 전승은 후대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 기술한 것은 아니다. 양은 두 계의 부지가 한 집안이었던 시절 이야기니 오히려 바른 해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당시 해석을 할 때 이제 지금은 이것은 양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따로 우리 따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국과 우리는 같이 여망내족이라고 봐야지 정확히 맞죠. 세계인도 역시 여망내족. 같은 집안 사람이 뭐합니까?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틀린다.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염제 신도시족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행위 자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5월인데도 전에 그 박상우 그 보니까 지금 무안에서 엄청난 또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박이 몰아치고 막 그러했더라고요. 자, 천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읽을 수가 있는 아주 그런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즉슨 한중일 이 원료 같으며 우리 문화 즉 고조선은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났고 우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간방이 따인 한반도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변화적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자꾸 이 한반도를 넘보는 것도 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제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니까 지금 중국 애들이 이 땅에 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못도 만들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전부 다 화교들은 짜장면 집만 하고 다른 것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중국 경제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되었죠. 그 당시 동남아 쪽은 거의 화교가 경제권을 다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그래도 우리 자체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 조선족도 중국인이에요. 우리 족속이 아니에요. 중국 조선족한테 너희 나라 어디냐면 중국이라고 그래요. 저 중국놈이죠. 떼놈이죠. 떼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죠. 왜? 그것이 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미끼라는 거죠. 자,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땅, 이 한반도의 땅을 자기가 그 차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중국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례가 다 보여지니까 중국을 우리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한 것은 중국을 망하게 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하늘의 묘수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미끼에 불과합니다. 아주 현명하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알면은 그 짓을 못해요. 자, 터닝 포인트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것은, 야, 지금 이제 때가 이때까지, 그것을 이제 그 날이 30년 전, 30 몇 년 전에 그 날을 고대하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그때는 그 날은 언젠간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물론 다른 데서는 뭐 바로 내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태가 되어지는 거 보니까 터닝 포인트 되는 그 점이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것을 45년 전에 그 카프라가 이런 글을 썼다는 그 자체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과정이 각각은 뚜렷한 시간적 주기나 정기적으로 되풀이하는 주기가 있지만, 근데 터닝 포인트를 조금씩 해서, 근데 한 파트가 끝났을 때, 그때 한번 쭉,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테마, 그다음 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는 터닝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짚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풀이하는 주기가 있죠. 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패턴이 있죠. 그렇죠? 그것들 모두는 현재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전환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주기인데 현재도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프로세스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환 중에서 우리 삶과 아주 깊숙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하는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까지만 보고, 둘째도 안 하고 첫째만, 자, 이제 좀 보고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로, 아마도 가장 심한 전환은 느리고 좀 꺼려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북의 몰락에 기인한다. 자, 근데 이 북의 사회는, 자, 그 서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제 고조선이 망하면서 그 위에서 북의 사회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화가 서쪽으로 가면서도 북의 사회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갔죠.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에서는 북의 사회란 그런 역사적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속에 이런 시절이 있었을 거야. 있었어. 이것을 실체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게 얘기예요. 북의 사회에 연관되는 시간 주기는 적어도 3000년 전에 있었고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순환적인 과정으로 다루어하는지도 말을 할 수가 없다. 딱 정확해 본 거예요. 자, 물리학자는 진짜 정확해요. 북의 사회 이전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서양이 말해 영어에서는 이런 북외제 계통이 말이지 모계제 계통을 이야기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고조선 시대에 어떤 말이 쓰여졌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에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시해요. 그러나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 말이 어떻게 생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근본신고를 한번 쭉 강의해서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는 말 속에서도 이게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민족인가 알 수가 있고, 또 중국 역사에서 그 서적을 보면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진나라의 역사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진나라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족속 중에, 민족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앞부분을 한번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어요. 왜? 책이 없으니까.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해. 이것을 그래도 안 봤음에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굉장히 그 심성이 영혼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고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 30년 동안 대부분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과 그 문명이 선구자는 힘이나 직접적인 압력으로 혹은 의식과 전통, 법과 언어, 관습, 에티켓, 교육, 그리고 노동력의 분배를 하는 남자가 여자가 하고 하지 못하는 역할을 결정하는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체계를 그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그때 여자는 남자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가야만 했다. 이게 이제 거의 반만. 그러니까 고조선 사회 한 220년 빼면은 거의 한 4,300년 동안 계속 부계가 그렇게 잡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랍도 그렇지만 여자를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잡 쓰는 것도 뭡니까? 히잡도 순종적으로 만들기가 가지고 사람이 코를 가리고 입을 가리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없어지고 왜? 말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 되게 된다. 그래서 히잡을 쓰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는 이유도 문재인이가 너는 내 말을 들어. 우리 문재인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이 생각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 검은표부터는 제 생각을 제가 공부한 내용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서구 문화에서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북의 사회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부터였기에 목의 사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반만여 전의 고조선 역사나 그 이전에 무규율 사회에서는 목권이 강했기에 우리말에서는 목의 사회였을 적에 습속이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남겨있다. 우선 우리라는 말부터가 목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말이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랬죠? 우리라는 말은 자 무규율 사회일 때는 그때는 아버지는 씨만 남겨두고 엄마가 나서 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족속끼리 같은 씨족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은 나라는 개념은 농경사회에 시작되면서 자기 이익 분배 잉여물이 많아지자 생긴 말이 바로 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란 말은 자 우리나라는 뭐니까 my country, my father, my mother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중국어도 我的母亲, 我的父亲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북의 사회의 힘은 그것이 널리 퍼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자, 북의 사회는 인간 본성과 우주의 관계, 즉 남성의 본성과 북의 사회의 언어에서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영향을 끼쳐왔다. 자, 남성의 본성이 뭡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자들은. 내 것을 굉장히 챙기죠. 내 것을 굉장히 챙기고, 그 사람이 이제 공부하고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여성화가 되죠. 여성화가 되고 여성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공부하면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히 투쟁적이고, 자, 선천 역사는 굉장히 투쟁과 갈등의 역사니까 남자한테 딱 적합한 사회였죠. 그러나 다음에 오는 생은, 다음에 오는 시간은 포용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여성적인 그런 세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대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증산 선생의 말씀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록된 역사에서 대놓고 결코 도전받지 않은 하나의 체계였고 북의 사회의 원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자연법칙으로 보여졌고 그것들은 항상 그와 같이 보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북의 사회에 대한 해체는 눈에 보이고 있다. 페미니스트 운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문화적 흐름이고 더 나아가 진화에 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는 씨바지였죠. 조선시대만 해도 이조시대만 해도 이제는 아니죠. 이제 여자도 자기의 주장하고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기도 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죠. 자, 지금은 바로 이제 괴상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 비교에서 지천대계. 그러니까 이게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지천대계로 바뀌는 거죠. 자, 쥐레복계. 우리가 이제 그 터닝 포인트 맨 앞에 보면은 쥐레복계. 위에는 음이 세 개고 밑에 괴가 양 두 개, 두 개, 양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의 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고 남자 행동을 못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자의 말에 잘 수긍을 해야지 이제 남자들 쫓겨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면서요. 그래도 오늘 좀 더 하고 싶지만은 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읽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을 하고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각도 바뀌고 생각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없으면 모두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쫄게 아주 소인배로 만듭니다. 그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돼요.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거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이제 두렵지 않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다른 방송, 유튜브 방송은 그냥 지금 시대상 왜 그런 거 일어나는 현상을 딱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직선상안으로 그냥 이야기할 뿐이고 그래서 우리 미래가 더 좋아질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좋아질 때 어떤 큰 전환점이 올 때 엄청난 시련이 밀어 닥친다는 얘기죠. 그 시련은 그냥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살아가 돼버리면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죽지 않아야지 다음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기다노 생정 1970년대인가요? 기다노 생정. 자, 일본에는 20만 정도 살고 한반도에는 425만 정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맞다면은 한 10분의 1 정도 산다는 얘기죠. 5천만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10분의 1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몸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제 방송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 여기 와서 같이 기운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서 얘기를 안 했네요. 강의는 저번랑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19일이 노는 날이 돼가지고 17일, 18일 월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귀에 대해서 귀신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역사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귀에 대해서 17, 18도 더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은 예전에 했던 대로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